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에 살충제 계란 파동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들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에 따르면 유통 단계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와 충남 천안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인데요. 해당 계란들은 부자특란, 신선대, 홈플러스라는 상품명으로 유통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검출된 그 살충제 계란의 식별 기호를 보면 08 마리, 08 LSH, 08 신선2 고요. 09 지현, 11 시원, 13 정화라고 식별부호가 붙은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유의해서 계란 취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살충제 계란 파동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또 다른 소식부터 저희가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00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광복절이었던 어제를 기점으로 정치권 안팎의 분위기가 조금씩 묘하게 흘러가는 모양새인데요. 김강진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강진 의원님, 문재인 정부 100일이 꼭 하루 앞두고 있는데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김강진 의원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전체 언론 등이 여론조사 등을 발표하긴 했는데 그 정도 지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5%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도 그 정도 점수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15점은 어디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까? 근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100점 만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45% 정도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그리고는 계속 이제 증가하고 계신 거고 이런 정도의 추이라면 충분히 대한민국 안에서는 높은 평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족할 만한 점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근데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심에서 나부낀 태극기는 광복절 태극기가 아니라 일부 친박단체들의 태극기였다는데 강병규 기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어제 광복절에 또 다른 의미의 태극기가 등장했습니다. 대학로와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친박 단체라고 하는 이 단체 집회가 열렸던 건데요. 대학로에서만 4천여 명 정도가 모일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그리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기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보수단체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지근거리에서 또 이제 미국 대사관 앞에서는 민노총 등 200개의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반대로 한미동맹, 보수단체에서는 한미동맹을 지키자였다면 이 진보단체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와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미국 정부를 향한 메시지가 확실히 많았고요. 그리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진행됐는데 집회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나서 일부 지지자들이 성조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해서 살짝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좀 멀리 있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을 따로 한 건데요. 성조기를 찢는 이런 퍼포먼스를 공식 행사가 끝난 뒤에 일부 지지자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모습이 어제 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 모습이었는데요. 자, 김강진 의원하고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저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맞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진보 보수를 떠날 것 없이 태극기를 흔드는데 도리어 진보 집회에서는 태극기가 안 보이고 보수단체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그런데 두 단체 모두 성조기가 등장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태극기와 함께 흔들고 한 곳에서는 저렇게 성조기를 찍는 이 분열된 현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는 길에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태극기가 다 걸려 있었고 그쵸?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충실한 것 같고요. 성조기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드 관련한 것은 미국과 연관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조기가 등장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성조기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좀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탄핵 집회, 박근혜 대통령 찬성 집회 이런 것 같은 보수 집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과 연관성이 있는 집회가 아닌데 성조기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은 들고 다만 이렇게 양쪽에서 집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지금 보수 집회로 나온 분들의 얘기나 아니면 혹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할 자유와 공간들을 잘 열어주는 것들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광장이라고 하는 공간들이 정말 없거든요. 말할 수 있는 공간들이. 네. 그리고 큰 집회는 가능하지만 작은 몫을 낼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예 좀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뭐 충돌이 없었다라는 부분도 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심 곳곳에서 벌어진 태극기 집회, 그중 대학로 공원에는 낯익은 얼굴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장대비 속에 빨간 우의를 입고 등장한 한 사람, 누군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유여회입니다. 자유한국당 유여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마음, 여러분들과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으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 역시 그 마음 그 뜻으로 이 자리에 이 비를 맞으면서 나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유여회 최고위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저 집회에 참석 대상 인사 중에 류 최고위원 말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름을 올렸었다면서요? 네, 실제로 참석할 예정이었나요? 그러니까 이 구국 포럼이라는 데서 이 집회를 주최를 했었는데요. 이 참석자 명단을 보면 그 축사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류여회 최고위원 옆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네. 대표가 축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다라는 식으로 공지를 내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실제로 현장에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표실에 문의를 해봤더니 실제로 참석해달라는 문의가 오긴 왔는데 바로 불참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여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아마 이 구국 포럼 측에서 조금 더 이제 홍보용으로 그랬는지 뭔가 오류가 있어서 그랬는지 잘못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저 행사 중앙 무대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 청와대 대변인이었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도 참석해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 대한민국은 지금 공산화 위기다. 보수 우파가 힘을 합쳐서 문재인 세력과 맞서야 한다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있어서 약간은 찜찜한 구석도 있는데요. 자, 어저께 저 집회 4,0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서울 한복판인 대학로에서 열렸고요. 비가 내리는 상황치고는 열기도 그만큼 뜨거웠다고 하는데 류여회 최고위원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태극기가 왜 거리에 없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태극기가? 아니요.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저는 태극기가 바로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 맞습니까? 저는 태극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하나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태극기보다 촛불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 촛불을 들면 영광이고 태극기를 들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 맞습니까? 며칠 뒤에 유여회 최고위원 나올 예정인데 제가 저 부분은 꼭 다시 한번 되짚어서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자, 김강인 의원 나와 계시니까 그동안 좀 잠잠했던 일부 좀 친박 단체들 움직임이 다시 이렇게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좀 보시고 있습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부회장의 재판이 이제 곧 다가오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최종적인 것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된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문재인 정부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 흔히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보수의 목소리도 조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또한 그것에 닭이 먼저일지 달걀이 먼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도 조금 더 그 보수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힘을 받아서 내가 정치적으로도 조금 목소리를 더 키워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주인공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으로 넘어갔으니까 요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좀 흥미로운 뉴스가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가 지금 인터넷 등에서
20만 원을 호가를 하고 네. 있다. 네. 2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예. 맞습니까? 네, 맞고요. 일단 그 탄핵된 대통령인데 어떻게 우표값이 이렇게 더 높을 수 있냐 좀 따져보면 자 우선 취임 초에는 5만 원대에 그쳤었는데 이게 최근 탄핵된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인데도 20만 원대로 훌쩍 뛰었단 말이죠. 중간에 뭐 상인들이 거품이 끼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인들의 좀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렇게 값이 올랐냐. 첫째로 일단은 이게 희소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취임에 맞춰서 이제 발행이 된 건데 일단은 만부 한정 발행을 했고 이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좀 적게 발행한 편이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희소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최초 탄핵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초 탄핵이라는 그 단어 역시 뭐 기념 우표를 보유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희소성과 그 구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값이 4배나 뛰어오르게 됐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첫 번째 탄핵이라는 또 희소성도 또 반영이 된 거군요. 예, 그만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점이 아니라 최초 탄핵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가치를 좀 더 우위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수 기자, 그러면 대통령들 취임하면 기념우표들 많이 내잖아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취임 발행. 기념우표를 발행했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표값이 가장 비싼 대통령은 누굽니까? 궁금하시죠? 이게 우표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수요와 공급의 원칙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순위를 뽑아봤는데요. 가장 비싼 우표는 초대 대통령 취임 기념 우표였습니다. 우선 초대 대통령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그때 5만 부밖에 발행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는 500만 부씩 찍었다고 하니까요. 5만 부밖에 안 찍었는데 지금 뭐 한국 우표협회 산정으로는 한 70만 원 정도까지 가고요. 한 장당요. 예.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는 건 한 32만 원 이렇게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2위도 이승만 전 대통령 때 찍었던 우표고요. 3위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데 50만 부. 그러니까 이렇게 발행한 숫자가 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희소해지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500만 부 찍게 되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 것도 사진첩이거든요. 10,000부 이렇게 사진첩을 한정적으로 찍은 것들은 확실히 희소성이 높아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거래가도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병 기자, 우리가 또 우표 얘기하면 대통령 기념품들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바로 네, 시계인데 맞습니다. 시계는 좀 거래가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시계를 직접 뭐 청와대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 좀 거래가를 봐야 돼서 중고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제가 좀 매겨봤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는 그 액수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했지만 30만 원가량의 큰 부품 가격에 그렇군요. 거래가 되고 있고. 저것도 그만큼 또 희소성이 있다라는 또 그런 뜻이겠죠?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찾는 사람이 좀 많다는 그런 풍문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보시면요. 약 25만 원 정도의 거래를 네. 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5만 원 정도의 판매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대통령 기념품 그리고 대통령의 시계 그리고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그런 이런 물품들의 가격은 그 대통령의 인기와도 좀 비례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목시계 물론 어느 정도 희소성은 있겠지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만큼 약간 뭐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런 열기가 뜨거운 거 아니냐. 그리고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억하는 그런 지지자들의 향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기념시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이었는데 이 방송 보고 있으시면 굉장히 좀 서운한 분들도 당시에는 있겠죠. 그 시계를요, 이 시계도 얼만큼 찍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우 적은 수량을 찍어서 사실 이렇게 청와대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뭐 의원들에게나 매우 한정적으로 나눠졌다라는 것도 기사가 많이 됐었는데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계를 아주 많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를 4년밖에 못 마쳤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1년을 모자라게 했으니까 배포할 시간도 좀 부족했다고 볼 수도 그리고 있겠네요. 저 중고 사이트에서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그 대통령 시계들이 취임 기념 시계라고 써져 있는 것이 있고 예. 그냥 대통령 시계라고 그냥 스티커처럼 붙어 있는 네. 게 있고 그러거든요. 아마 그거에 따라 가격 차이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어떤 게 더 비싼 것 같습니까? 취임 취임 기념이, 기념이 확실히 예, 더 훨씬 비싸겠죠. 비싸죠. 예. 지금 갖고 계신 혹시 대통령 기념시계 있어요? 집에?
기념식에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세 분 거는 가지고 있긴 한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것도 좀 갖고 싶긴 했는데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한번 시계는 안 주시냐 그랬더니 아직 제작이 안 돼 있다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나왔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예. 조만간 또 받게 되신 거예요.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 우표는 내일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표는 내일 디자인은 며칠 전에 봤는데 발행은 내일 정식 발행이 되는 거죠. 예, 딱 그럼 취임 진짜로. 100일을 맞춰서 발행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취임 100일 기념해서 나오니까 뭐 한번 노려보셔도 그것도 좀 얼마나 또 가격이 가는지도 좀 관심 사항이긴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저희가 8.15 광복절 얘기를 뭐 하루 뒤에 전해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8.15 광복절 그러면 또 한 사람에게는 또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유경수 여사의 추모제 날이기도 한데요. 박 전 대통령 어저께 재판은 없었지만 공휴일이라서 그렇죠.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시절에는 이 광복절 경축 행사도 있고 해서 항상 그 추모제에 참석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에 있는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옥천군에서 이 추모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갖고 조금 또 불협화음이 나오고 해서 올해 추모제는 옥천군 그 여성회관에서 매우 소규모로 조용히 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강명 기자, 그러면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럼 지냈습니까? 네, 그 서울구치소에서요, 특식, 국경일과 명절에 나오는 특식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단은 바로 이렇습니다. 일단, 닭곰탕, 맛살 겨자채, 양파장아찌, 그리고 배추김치, 그리고 포자만두인데, 여기서 특식이 포자만두입니다. 아, 특식이 포자만두군요. 구치소 내에서 사실 먹기 쉽지 않은 그런 음식이 나온 건데, 사실 1년 전에 이 식단과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1년 전에는 정확히 광복절을 앞두고 8월 11일쯤에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와 여당 지도부를 초대를 해서 뭘 먹었냐, 뭐 바닷가재, 훈제, 연어, 그리고 캐비어 샐러드, 송로버섯 뭐 이런 것들을 좀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1년 전과 지금의 식단이 완전 천지 차이가 된 거죠. 1년 전 당시에 생각나면 송로버섯 때문에 초호화 그렇죠. 예. 반찬 아니었냐 이렇게 그렇죠. 또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좀 1년 뒤에는 구치소에 앉아서 좀 만두를 포자만두. 특식이라고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된 거군요. 예, 그렇죠. 상전벽해네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게 되는데 어느덧 벌써 100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100일 하루 앞두고서 조금 전 세월호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수습자들 수습이 끝나면 세월호 가족들을 청와대에 한번 모셔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숙여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 1시 반부터 초청 행사를 가졌는데 지금 보신 장면이 바로 첫 말을 내뱉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생리되어 있고요. 말문을 좀 제대로 열지 못하고 울먹거리는 느낌을 시청자분들도 받으셨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세월호 때 같이 단식도 하고 이렇게 좀 각별하게 챙겨왔지 않습니까? 예. 당초엔 6월 달 정도에 좀 초청 행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뭐 좀 예, 사정을 알고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뭐 늦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는 원래 뭐 6월 정도쯤이면 그 세월호 인양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수습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국내 정치나 아니면 국외 정치도 좀 바빴고 수습도 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과정에서 또 대통령 생각에는 기왕에 저분들을 모셨으니 단순하게 뭐 마음의 위로나 말의 이런 격려뿐만 아니라 실제로 뭔가 정부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좀 할 수 있을 만큼의 얘가 좀 갖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추모 시설이라든가 진상규명과 관련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좀 정해지면 뵙고 좀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저희 세월호 그러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었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야당 대표로서 또 같이 단식도 하고 그 단식이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그 김영호 씨도 청와대 초청 행사에 초대를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들어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을 SNS에 먼저 올리기도 했는데요.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마 청와대 내부로 들어가는 버스 아닌지 아니면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버스 아닌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문 대통령과 면담하러 청와대에 들어간다.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라면서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사실 여러 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고 했으나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그런 서운함과 그리고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게 됐다는 약간 벅참이 담긴 이런 SNS를 남겼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국민들 모두 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직도 미수습된 분들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가지고 이루어졌던 행사여서 저희가 한번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여의도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들을 내놨을까요? 야3당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한번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기까지 아직도 촛불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촛불에 취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달콤하고 솔깃한 정책으로 국민을 최면과 환각에 빠뜨렸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소통은 잘하는데 일머리는 어설퍼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 국간을 거들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진 위원장 들으시기에는 좀 껄끄러운 목소리들일 것 같은데, 네. 자, 김관진 위원장 좀 전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때 허니문 기간도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는데 100일 정도면 적당했다고 보이십니까? 허니문 기간이? 근데 사실 지난 100일 과정에서 추경이라든가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보자면 허니문이 좀 허니문 다 왔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야당도 야당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기가 된 것,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준비된 대통령 후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그 준비가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본인만의 생각으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일자리 이런 것들도 네네. 내가 당선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갖췄는데 하자마자 추경 예산이 받쳐줘야 이게 가능한 것인데 그것도 프로세스대로 되지 않았고 정부조직도 이렇게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부조직법도 늦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 인선도 늦어지는 이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그 말씀 제가 지난 정부에서도 들었던 것 같은데 여야가 역지사지를 좀 갖췄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나마 좀 김관진 위원장 듣기에 좀 좋은 평가라고 보이는 게 강병규 기자 네. 오늘 여론조사 나왔는데 지지율이 84%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 나왔다면서요? 당초 70% 살짝 그렇죠. 웃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보다 좀 달라서 눈길이 상당히 갔었는데요. 일단은 남녀 1,017명에게 이게 유선과 무선을 합쳐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4.8%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가 이제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편이다를 합쳐서 83.8%. 그러니까 지지율이 83.8%인데 사실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약간 넘었던 그리고 점차 이제 떨어지고 있던 그런 추세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다른 결과라서 모두들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다음 데스킹 주제도 이와 연관된 건데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큐시트로 확인해 보시죠.